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말 내 연휴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노심초사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 최근 주식 투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을 해서 고생이 참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빠지고 걱정거리가 좀 많아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를 또 이렇게 만든 이상 당분간은 아무래도 아래 구간이 좀 열려있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차트 모습이죠. 어디가 저점일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조만간에 좀 저점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막연한 긍정론자는 아니지만 최근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좋은 악재들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던 악재들이었고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 물가 인상, 미국 디폴트 우려, 중국 헝다 그룹 이 이슈들은 사실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 이슈이자 악재인 경우도 많죠.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진정만 되면 시장은 저점을 잡고 우상향 차트 모습을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너무 걱정보다는 너무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또 좋은 종목들을 잘 선정하셔서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도 활용을 하신다면 그래도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 반드시 살아날 길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그 중에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한국 BNC죠.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자, 지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확실한 재료 아니면 지수 대비 강한 종목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주가가 밀린 종목들을 좀 관심 갖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BNC는 가장 후자에 해당되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이 사실은 올해의 종목으로 뽑힐 정도로 저점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 7,000원도 안 됐던 종목이 7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상승률 자체가 1000%가 넘는 종목이 최근에 어떠한 이유가 엮였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하락을 이어나갔죠. 사실 다이렉트로 이 정도 하락을 한다는 건 보통 웬만한 큰 악재가 없지 않는 이상 이런 하락폭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만약 우리가 모르는 악재만 없다면 또 최고의 눌림 구간에 도착한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운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한국 BNC가 아니었나. 사실 이 정도까지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도 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 정도야. 하지만 하필 그 다음날 머크 경경치료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반사 손해를 봤었죠. 아마 이날 바이오 관련 모든 종목들이 하락폭이 깊었는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또 한국 BNC였고요. 그 다음날은 또 우리나라 국내 지수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하락폭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운빨이 좀 안 좋은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단기간에 낙폭이 과하게 내려온 종목이라 보이고요. 보통 이 정도면 대형 악재가 터져야 되는데 알아보신 것처럼 최근 한국 BNC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악재는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임상 3상 결과가 3분기 내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딜레이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11월 정도로 일정이 미뤄진 걸로 좀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일정 자체가 딜레이가 되다 보니 아마도 투심이 좀 불안해진 역효과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도 생각보다 낙폭이 너무 과한 게 사실인 차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 주가는 이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차트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이 한국 BNC가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 주도주가 이런 낙폭과대의 모습, 차트 모습을 만들어낸다면 눌림 매매를 선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종목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 저도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모니터링 하면서 매매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한국 BAC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겠죠. 자, 다만 이 종목이 좀 거슬리는 부분,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이 낙폭이 과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거래대금이 좀 터지지 않고 줄어든 거래대금으로 완벽하게 내려온 차트였다면 정말 비중을 좀 세게 실어도 될 만한 자리까지 주가가 밀린 게 사실입니다만, 아쉬운 점이 그거죠. 거래대금이 좀 어느 정도 터지면서 주가가 낙폭이 나왔다는 거. 세력들이 어느 정도 털고 나갈 수 있는 차트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등이 약할 수도 있다는 걱정거리가 생기는 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현재 유일한 아쉬움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깊은 건 사실입니다. 충분히 매매 전략, 뭐 분할 매수 전략 이런 것들만 잘 세우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란 점, 그런 점을 갖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또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시가부터 좀 잡아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늘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구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또 챙기는 이유는, 자, 오늘 지수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죠. 오늘도 아침이 고가, 종가가 저가일 것 같은 차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를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선물지수가 생각보다 안 좋았었죠. 어느덧 장마감 이후 양으로 돌린 건 사실이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0.5%까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지수 자체 흐름이 좋지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지수 눈치를 살피면서,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종가가 저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종가 매수를 또 했었고요. 당분간 이 종목은 계속 이런 식으로 물량을 좀 조절해 가면서 매매 전략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목표가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좋은 구간에서 저점을 잘 잡아주면 낙폭이 과했던 만큼 높은 탄력이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운도 없었고요. 특히 이 경구용 치료제 보시는 것처럼 머크 관련 종목들이 이 4일 전에 크게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했었죠. 이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바이오 관련 모든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던 구간이 바로 10월 5일입니다. 특히 이 한국 BAC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이다 보니까 더 먼저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관련주, 타 경구용 치료제는 반사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시장 구조이죠.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가장 크게 본 종목이 한국 BNC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앞으로 머크 관련 종목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 종목도, 그 머크 관련 기업도 11월 달 임상 결과를 또 예고하고 있는 만큼 중간중간에 아마도 시속게임 형식으로 머크 관련 종목들이 시세 분출을 하면 관련 타 경구용 치료제는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반대의 입장이 놓일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한국 BAC가 원래는 3분기 내에 이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 결과가 좋으면 FDA 긴급 사용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가 이제 마지막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3분기가 지났죠. 9월까지가 3분기라고 감안을 했을 때 보통 지금 알아본 찌라시상 정보에 의하면 11월 달로 일정이 좀 밀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불안감이 좀 고조가 되다 보니까 투심이 불안해지고 주가가 좀 과하게 밀린 차트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직 임상 결과 일정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할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주가가 과하게 밀린다면 오히려 또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을 오늘만 매매한 게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한 2, 3일 정도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혀간다고 생각을 했고 낙폭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잘 챙겨 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른 종목들보다 좀 안정적으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익 실현을 제가 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굉장히 어느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보지만 최근에 지수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지 못하다는 점은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지수가 낙폭에 과하게 밀리는 글로벌적 악재가 불거진다면 그 어떤 종목도 생각보다 힘을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는 건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항상 보수적인 접근으로 매매 전략을 준비하셔야지만 여기가 저점일 거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항상 이런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하신다면 한국 BNC는 당분간 좀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보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